원칙과 신뢰 아이콘 송윤훈 기자가 전하는 이것이 진실이다 9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은행과 짜옹했나입니다. 부제로 증빙자료의 대부분을 일부러 해석한 공정위입니다. 기자가 금년 초 신고번호 2017-1386호로 공익신고했던 민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3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10월 15일자 답변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5. 사업자의 거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10월 15일 답변에서 생뚱맞고 엉뚱한 회피성 답변을 했습니다. 공정위의 검토 결과 답변은 첫째,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이 피민원인인 우리은행이 진행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건 중 대환이 일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둘째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셋째로 피민원인이 임직원들에게 고객 유인을 위한 불법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고객 유인 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우선 공정위는 우리은행의 본 사건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우리은행이 자신들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구주택 대출에서 여타 금융기관에서 기거래하고 있던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근저당 설정 1순위를 조건으로 해서 기존 여타 금융기관 대출금 이상의 대출을 저리인 2%로 대출해 주겠다고 영업하여 여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유인해 우리은행과 거래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몇 건이냐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행위가 몇 건일지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틀림없습니다. 기자는 이런 우리은행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이란 기존 대출금 이상의 많은 대출금액과 저리 2%란 조건을 내세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입니다. 기자의 판단이 잘못이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많은 은행원 및 금융업 종사자들이 우리은행의 통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양심선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상기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우리은행에서 공고하게 발생했음을 증빙으로 입증했습니다.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묵의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판결문은 범죄사실에서 전 우리은행 차장 송아묵이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 기준 등의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다가구주택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선급금 및 기성급 대출을 만연히 진행하는 부당 여신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동 사건에 고발인이 제출한 문답서 3쪽 하단에 차장 송아무개는 국민주택기금 다주택재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착공 예정일 또는 착공 예정일 이후 직후 선고금과 기증금을 동시에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지감정가의 50% 범위내에서 선지급을 하고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허위 기송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 약정금액의 90%까지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했다고 범죄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고발인도 인정했고 판결에서도 밝혀진 동사건과 같은 부당 여신 행위는 몇 건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 판결에서 피고인인 송아무개 차장은 자신이 취급한 사건 100%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대환 대출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선 송아무개 판결문에서 판결된 건수는 연체가 발생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8건이고 고발인 증인 신문 조서에서는 42건으로 나타납니다. 모 송아무개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공문에는 57건으로 기록되어 있어 최하 47건에서 57건이 본 사건과 같은 부당 여신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아무개 차장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우리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주택자금 대출 유치를 위해 원거리 출장을 마다하고 열심히 현장도 찾아다니는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우리은행의 불공정 행위는 관리였습니다. 대출 건당 취급 수수료가 건당 위탁 수수료가 1253만 5,300원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각 영업점에서 수만 건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우리은행 주택기금과 541-137 공문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공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전산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영업점 업무 불편 해소와 적극적인 상담 및 지급을 전 부점장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피민원인 우리은행이 임직원들에게 고객 유인을 위한 불법 대출을 지시하였다는 증빙입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다세대주택 대출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소형대출을 독려하는 것이며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때문임을 반증하는 증빙입니다. 5천여만 원의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1,250만 원의 위탁수수료가 수익으로 들어온다면 취급을 독려 안 할 바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 자체 수신액이 아닌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10월 4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자로 타 금융기관 대출로 공사수행 중인 것은 저리 2%의 기금 대출로 대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소형주택은 선순위 등의 존재로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탄력 운영했다고 적시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증빙 자료에 제시된 대부분을 일부로 해석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된 사실을 일부로 해석해 답변했다는 사실은 공정위와 우리은행이 짱했다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미 밝혀드렸듯이 다른 연도에는 1,000건 미만밖에 취급 안 했지만 2012년도 17,980건, 2013년도
15,690건, 2014년도 6,827건으로 3개 연도에 집중적으로 소형 주택대출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출 금액이 5,200만원에 불과한 소형 주택대출입니다. 그런데 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 연도에 집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출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환 가능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자인 우리은행이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으니 국토부와 우리은행 간이 둘이서 짜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협의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국토부의 훈령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상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국토부와 협의했기에 정당하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공정위에 얼토당토하는 검토 결과는 기자가 모두 징빙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다주택대출에서의 대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밝히고 실사에 돌입 정식 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불공정 거래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밝혀내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입니다. 최근 기자에게 새로운 사건 하나가 제보됐습니다. 우리은행의 민낯이 드러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사기 대출 전문 브로커 조직과 연루된 400억 원 사기 대출 발견 등으로 시작해서 256억 원 사기 대출로 시험장 4명을 면직,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생계비 압류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일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자작극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사회구현과 정당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것이 진실화 방송은 계속됩니다.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